자, 핵심 정리 여러분 60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오늘은 6.2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8년의 정부를 수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그 다음 특별법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시행이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 수립되고 채 한 2년 만에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6.25죠.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이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그거는 당시에 그 분단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약간 임시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분단이 오래 가겠느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결국은 어떤 호시탐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통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전쟁을 이제 북한이 일으키게 되는 건데, 일으키게 된 이제 배경이 있겠죠. 이제 전쟁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뭔가 타이밍을 봤겠죠. 자, 남북한의 갈등은 이제 위기감이 높아 있었고, 이제 왜냐면 이 무력 충돌 끝에 통일이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이제 큰 어떤 계기가 된 걸로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제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소련과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관계가 긴밀하죠. 이제 이 출발은 사실 이때부터예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일본을 반공 기지의 어떤 동북아시아의 반공의 어떤 기지처럼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에 이제 대항하게 됩니다.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그 대치 상황인 거잖아요. 반반씩 나뉘어 있으면서. 자, 근데 이러던 차에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극동지역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라는 에치슨 라인이 발표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에치슨은 당시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딘 에치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제 미국이 어떤 그 방위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하는 지역이 있어. 이제 미국이 방위선, 이 소련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대치하기 위해서 방위하는 선에 원래 대만이라든가 이제 한국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뺀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리핀이라던가 이쪽 일본 뭐 필리핀 뭐 이제 이런 지역까지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과 타이완이 그동안 미국의 어떤 방위선 안에 있다가 이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타이완은 유엔의 관리하에 이제 둔다, 이런 차원. 유엔의 어떤 방위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차원이야. 미국의 직접적인 방위가 아닌 거죠. 이제 왜냐하면 딘 에치슨 라인이 이제 발표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한반도가 굉장히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제 소련 뭐 중국.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굳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미국의 방위선 안에. 괜히 미국의 방위선 안에 들어 넣었다가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되는 것을 이제 약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를 줍니다. 그죠? 이제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이 빠짐으로써 결국은 이제 미국에게는 아니죠. 이제 북한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됐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도 그 전부터 이제 군사력 강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이제 공산화가 된 이제 1949년에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탄생했던 이제 중국과 비밀 군사 협정도 체결하고, 중국이 이제 그
45년 일본의 패전 이후로 한 3년 동안 내전 기간이었다 그랬죠.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그럴 때 한국인들 당시 일제강점기 때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계열 조선의용군들, 여러분 기억나죠? 이 조선의용군들의 상당수가 그 중국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 편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내전에서 아주 갈고 닦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인민군에 나중에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훨씬 더 지금 월등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한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서 매우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주한 미군들은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극동 지역 미국 방위선에서 한국이 이제 벗어나면서 미군이 철수한 이런 상황에서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6.25는 이제 북한 인민군의 이제 전면적인 남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 인민군, 그죠? 자,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완전 함락이 됩니다. 그죠? 7월 말에는 낙동강 일대. 그러니까 낙동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경상북도 그 일대, 경상남북도 그 일대를 말하잖아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뺏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한테 뺏기게 됐죠. 남한의 대부분 지역을 북한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위기였죠. 그죠? 이제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알 텐데, 서울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안전하다 뭐 이런 방송을 했잖아요. 대전으로 본인은 피신하고 있으면서 동요하지 말라, 서울은 안전하다, 국군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막 이러면서 북한군들이 이제 서울 한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강 철교도 막 우리 손으로 이제 부셨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 철교를 넘어왔던 수많은 피난민들, 우리 국민들도 그냥 막 거기서 다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승만 정부의 굉장한 이제 위기죠. 임시 수도를 이제 부산으로 옮기고, 이제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났다면 6월 26일 날 밤에 바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이제 미국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당시 이제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을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이 미 군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미 극동 군사령관인 메가더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도와달라. 그래서 26일 날 전화를 했고 27일 날 바로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미군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지 유엔군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자, 유엔군이 파병이 되려면 이제 유엔에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전쟁 초기부터 이제 미군은 우리 한반도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 극동 군사령관의 자격으로 이제 메가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나중에 유엔군이 만들어지면서는 유엔 총사령관의 메가더가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유엔군의 참전과 중국군의 개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1950년 7월 7일 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유엔군의 참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전투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더글라스 메가더의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곧바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퇴로가 막힌 북한군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38도선을 돌파하고 10월 말에는 압록강 일대까지 진출을 하면서 북진 통일, 우리가 이제 북한은 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통일을 이룬다라는 우리의 꿈이 역시 또 가시화되는, 이제 정말 통일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죠?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영화도 아마 있어서 많이 알 거고요. 당시 이제 그 상륙작전 하면 여러분 이제 인천 상륙작전도 세계 해전에 몇 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상륙작전인데, 이전에 그 연합군들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그 수복과 관련된 전투죠. 프랑스 북부 쪽의 노르망디에서 독일군을 어때요? 몰아내고 이제 프랑스 국토를 좀 회복한 전쟁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실제로 메가더는 참여를 안 하지만
이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그죠?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제 아이젠하워, 그죠?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이제 이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엔군들은 그 상륙작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노하우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륙작전의 위치가 인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인천은 너무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고, 어차피 서울을 수복해야 되기 때문에 서해에서 상륙작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북한이든 중국이든. 자, 다만 인천은 너무 서울과 가깝고 너무 직접적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또 극도로 심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군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죠? 뭐 이제 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만 인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김일성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제 김일성이 설마 인천이겠냐, 왜 인천에서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믿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그 메가더의 그 부관들도 인천을 말렸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작전은 굉장한 큰 승리, 그 어떤 성공을 거둬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1950년 11월부터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중국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 중국의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대대적인 공세를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밀려납니다. 특히 6.25에서 이제 6.25 3년간의 전쟁, 실제 이제 전투가 가장 심했던 거는 대략 한 1년여 정도인데요. 이 6.25라는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일사후퇴를 안겨줬던 청천강 전투입니다. 중국군의 큰 승리, 북한군의 승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패퇴의 전투인데, 이 청천강 전투에서 결국 완전 패전을 하면서 결국 흥남 철수작전하고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요 무렵에 일사후퇴를 결정할 무렵에 이 승만은 당시 유엔 사령관에게, 메가더죠, 유엔에게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넘깁니다. 이 청천강 패배에 있어서 한국 군인들의 무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니네 이래가지고 전쟁 이기겠냐, 작전권 넘겨라. 이승만도 이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시작전권이 넘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권은 지금 없는 상태야. 지금 미국에 넘어가 있어요. 자, 전쟁이 이제 교착이 됩니다. 자, 국군과 이제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뭐 서울을 일사후퇴 때 뺏겼다가 다시 수복했다가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이 지속이 됐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1951년부터 이제 우리 휴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죠? 이제 뭐 정전회담, 전쟁을 멈추자라는 정전회담이 소련에서 먼저, 소련이 국제연합의 정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51년 7월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년 만에 전쟁 그만두자, 쉬자, 이제 이런 회담이 시작이 됐고, 물론 이승만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국진 통일 이루어야 되는데 전쟁을 그만두다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전 협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이제 안건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정전 회담이 길게 이제 지속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 분계선 문제예요. 사실 정전이라면 이제 멈춘다는 건데 분단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분단의 경계선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주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중국과 북한은 예전에 우리 38도선 있었잖아. 지금 6.25 전쟁 전에 있었던 그대로 그 상태로 정전을 하자라는 게 이제 중국과 북한의 주장이었고, 이제 미국의 주장은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남한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야. 이제 미국의 주장은 뭐냐? 정전회담 당시에, 정전회담이 우리가 돌입이 되면 그 당시의 접촉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계, 이제 차지했던 땅, 이걸로 하자. 이제 양측의 주장.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끌어요. 정전 협정이 이제 조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인할 당시까지의 어떤 그 영역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 그 다음에 38도선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었고,
자, 결과는 미국의 요구대로 이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38도선하고 현재 휴전선은 조금 위치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고 38도선에 비하면 서쪽은 좀 우리가 좀 뺏겼어. 이제 이런 거예요. 네, 휴전선으로 확정된 미국의 안대로 됐고요. 아, 또 하나는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자, 전쟁 중에 포로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북한과 중국 포로가 훨씬 많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로가 많았어.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 쪽 포로, 미군이나 이렇게 포로가 있었겠지만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로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송환 문제야. 자, 특히 이제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포로를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주느냐, 아니면 그냥 그 원래의 소속으로 돌려보내느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과 관련돼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자, 미국의 주장은 뭐냐? 자유롭게 포로들에게 선택하게 하자. 왜냐면 여기 이제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 포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인데 북한 체제에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북한 정권이 수립됐을 때 그쪽에 민족주의 계열이라든가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북한 싫었겠잖아. 이 전쟁을 이용해서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남한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자가 미국의 주장이었고, 이제 중국과 북한은 그러지 말고 원래 본국으로 그냥 무조건 송환하자. 이제 이게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자기들 포로가 훨씬 많았으니까. 남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로가 많았으니까.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협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계속 정전 협정이 체결이 안 되고, 이승만은 휴전 자체를 반대했어. 그러니까 휴전이 될까봐 걱정인 거야. 분단 상태로 계속 되는 거 너무 싫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휴전이 되는 것을 이 협상의 이제 그 카드가 포로 송환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단독 행동을 하죠. 이게 뭐냐면 반공 포로들,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포로들,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 중에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북한을 안 가고 싶은 포로들, 이 포로들을 단독으로 미국과 협의 없이 이승만이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포로를 석방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포로 송환 문제가 휴전 협정에 있어서, 정전 협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카드로 있는 상황인데 이승만의 단독 행위로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야. 굉장히 어때요? 이제 세계가 깜짝 놀라죠. 그죠? 반공 포로를 석방하고 정전회담이 이제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결렬될 그런 위기였지만 결국 이제 북한 측이 대체로 미국의 포로 송환 방침에 이제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전협정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 이야기가 나온 지 2년 만에 결국 체결이 되죠. 자, 전쟁 행위가 모두 중단이 됐고, 자,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비무장지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볼까요? 자, 에치슨 라인은 자, 한국과 타이완을 빼는 거지. 자,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북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고 이제 유엔군을 파병합니다. 유엔군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파견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전에 양상을 띄었던 게 6.25예요. 미군도 참전하고 유엔군 16개국 참전하고 중국, 소련 다 참전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봐 굉장히 세계가 주목했던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엔군이 전개한 인천 상륙작전이죠.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됐고, 마지막까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랑 그 다음에 포로 송환 문제로 이제 2년 가까이 정전회담이 이제 어때요? 지속됐다. 자, 이승만 정부는 정전이 되는 것에 반대해서 자, 27,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포로를 그냥 석방해 버렸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결렬될 위기도 있었다. 자, 6.25 전쟁 발발과 관련 깊은 건 이제 발발해서 우리가 서울이 함락됐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 했고, 중국군이 참전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인민군 됐습니다. 핵심 전력 됐고요. 자, 이승만 정부는 전쟁 초기에 국군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이제 이관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1455 때 51년 1월이니까 거의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넘겨버리죠. 그죠? 자, 중국군이 대대적으로 참전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이제 전개됐고, 결국 이제 소련이 어때요? 이제 정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전회담은 이제 유엔군과, 유엔군을 대표한 이제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지금도 이제 그 판문점에서 정전과 관련된 회담을 하면 우리 남한은 빠져 있어요. 전시작전권 유엔에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협정 협의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포로 송환 문제에서 공산군 측은 포로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주장한 거, 이게 공산군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이었죠. 미국. 애초에 이승만 정부는 정전 자체를 반대했고, 자,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이었던 상황, 비무장지대 위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하고 포로 송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